박형준 의혹을 총정리해 놓은 화면이 하나 있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요. 요거는 사실은 무슨 뭘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느껴지는 것들이 박형준 조연 게이트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 맞죠. 박형준에 대해서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일일 일비리. 사실 일일 가장 중요한 그 한자성어가 하나 있잖아요. 일일 삼성이라고. 하루에 한 번씩 삼성 핸드폰을 쓴다가 아니고요. 일일 삼성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박형준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비리가 터져. 일일 일비리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일단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LCD 특혜 의혹이 있고요. 노열층에 2개 특혜 분양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간 비정상 거래가 있고요. 구매자금 출처가 불명확해요. 지금 이걸 까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일광 조연타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계속해서 방송해드렸던 바로 그거 농지에다가 저거 지어가지고 또 저게 창고가 또 있다는 바로 그 건물이죠. 다음에 해운대 공공용지에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이 있고요. 불법 사찰, 입시 부정, 그러니까 기타 부동산 해가지고 이게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부정에 관련된 것도 있어. 그 쿠치나우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 준비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쿠치나우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 조현의 지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조현 회사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뭘 받았는지도 우리가 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인척 특혜 채용 이야기도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카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국회 미술품 조형품 납품에도 조현 화랑 관련 물품이 납품됐다는 거예요. 또 조현 화랑의 비리육이 또 있어. 밑에 보면 화면에 가려졌지만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 여기에 사업 개입 이권 취득 의혹이 있고 LCD 조형물 납품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일일 일비리. 사실 이거는 조국 장관 게이트보다 훨씬 더 큰데 지금 보도되는 거나 검찰에서 달려드는 거나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아무리 부산에서 이런 보도를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나 정말 부산에 친지 있으신 분들은 전화 돌리고 이거 해야지만 이랬다가 만약에 진짜 박형준이 되기라도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너무 끔찍합니다. 아까 일광의 조현 타운이라는 게 일광면에 있는 그 땅을 조현 이름을 대서 조현 타운이라고 명명한 것 같은데 이게 2017년에 이 땅 일대를 샀는데 토지 매입을 한 뒤에 그 장안지구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발표가 돼요. 땅을 2016년에 산 거네요. 그래서 일광면 청광리 땅이 이 공공택지랑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LH공사 때 많이들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거는 사업지로 선정한 바로 옆 지역이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곳이 일광면 청광리에 있는 그 건물만 있다라는 거기고요. 그다음 미술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미술관 건립이 중단된 상태고 그 기장면에서 미술관 건립을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건립 용도로 지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운대에 있는 시유지를 사요. 시유지를 사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헐값에 되팔아. 근데 그걸 산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하고 박형준 부인 조연이 기장군의 이멸을 또 공동 소유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의혹이 조국 장관한테 하루에 하나씩 비리가 터진다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계속 들죠. 그런 생각이. 네, 이쯤 되면은 계속 방송에서 아내 조모 씨라고 하는데 조현이라는 이름 똑바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미용실 원장까지 다 압색해야 됩니다. 조현이 다니는 미용실 원장까지 다 압색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쯤 되면은 압색만 해서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도대체 다들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칠판을 준비해서 설명을 하나 봐. 왜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정보가 들어오니까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잡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박형준
일가의 금융 거래 내역만 까도 대부분 밝혀질 얘기잖아요. 재밌는 게 구조가 해먹는 방법들이 약간 좀 정형화돼 있는지 어쩌는지 지금 이 공동 소유하고 되팔이하고 이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장모님이 떠올라요. 장모님이 예전에 동업자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공동 소유해서 지분 비율로 갖고 거기 가격 올라가면 팔아서 이익 챙기고 이 과정을 보면 동업자가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구조 자체는 정말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사실 윤서방의 장모는 본인이 좀 적당히 나눠서 가져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박형준이 지금 드러난 것은 여기를 어느 정도 잘 챙겨줬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해진 거 아닙니까? 전 누구 장모라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산 투자 파트너나 부동산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칠판이 필요한 만큼의 설명은 거기 가서 들으시고 우리는 일단 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당 이득의 상징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피땀 흘려 돈을 벌어봐야 내가 아무리 뭐 연봉 1,000만 원 받고 아니 연봉이래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한 달에 1억 2천 벌면 뭐예요?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올라버리고 땅 한 평에 올라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정도의 돈을 벌릴 수 있고 거기에 권력이 들어가서 땅을 올리고 그래서 땅값 올리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 자기 명의가 아닌 제3자가 들어오는 거죠. 왜? 초기 투자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나한테 있는지 누군가한테 있는지 동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 수법을 보면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니까 그 해운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값이 오를 땅이 하나 있었어. 요거를 5억 원에 팔아. 현재 시가가 90억 원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산 사람의 아들하고 조연하고 또 기장군의 임야를 공동 소유해. 아까 그 북해에 있는 레스토랑도 조연의 지인을 기다려준 거잖아요. 네, 동업자. 그냥 지인 정도가 아니야. 조연 화랑의 그 제2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한 건만으로 난 이 사람은 그냥 날라가야 돼요. 맞아요.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사죠. 네, 네, 수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도 박형준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LCT 아파트도 우연히 만나서 중개해줬다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서비스를 우리가 누구한테 줍니까? 뭔가 거래를 많이 한 VIP들, 단골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 업자가 왜 서비스를 줬는지 그 이전 거래들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거래를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들러붙지를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나 지금 조현이 운영하고 있는 화랑의 일이나 사실 무식한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둘이 똑같은 일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나 갤러리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 입장에선 지금 보면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한테 그림 팔면서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직거래 하게끔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박형준 쪽에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대. 내가 쌍욕을 내가 오늘 참는다. 내가 선거법 위반이 걸릴까 봐. 불과 10년 전이에요. 약 10여 년 전이란 말이야. 지금 90억짜리 땅을 5억 원에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부인의 공동 투자자에 가까운 사람이 막 같이 땅을 막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기억 못해요? 네,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을 또 다시 한번 불러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년 이상 전 일에 몇 시에 출근했는지 그 시간에 누굴 만났는지 그 장소에 언제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이 사람한테 들이댄다면 과연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궁금하고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인중개사는 사실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와서 사실은 내가 중개를 했고 우연히 누굴 만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체 16조에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서명 날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자는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있어요. 지금 동시에 한 큐에 두 개의 의무를 다 위반해 버린 거예요. 나와서 지금 내가 사실은 그 전 사람하고 중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밝힌 것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법 16조의 2를 위반한 거거든요. 한 큐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명한다고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또 다른 지금 위법사항과 불법사항을 드러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연 화랑은 삼성한테 에버랜드 같은 거예요. 그 화랑이라고 하는 뭐 약간 문화 예술 쪽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부산 쪽에 있는 막 땅을 사들이고 시유지를 부산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헐값에 사는 것부터가 저는 우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조 속에 조연 화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예술품이네 뭐네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술 관련되거나 그런 거는 세금도 깎아주고 그래요. 근데 그 미술관 하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해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 의혹의 촉발점이긴 한데 LCT에 공교롭게도 우연히 위아래층이 17층, 18층이 나와가지고 가족이 살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 박형준 씨는 지금 당장 수사받는 게 맞죠. 아니 우리 문준용 씨가 예술 쪽에 계시잖아요. 이분께서 코로나로 지원금 1,400만 원 받았다고 그 난리를 치던 언론이 그러네. 지금 관련된 거 뭐 28억 정도 나왔죠.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지 뭐 질문도 안 해.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진짜 그 너무 슬퍼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런데 박형준은 이제 와서 20년 이상 같이 이제 처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같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는 의붓 아들이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기사에 이제 친아들이 등장을 했죠. 그 친아들이 실명까지 까면서 와서 같이 큰절하고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의붓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다야 아들 탓이다 부인 탓이다 우리는 가족 아니다라고 해놓고 친아들 데려서 인사를 시키면 이거는 갈라서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의붓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이런 거 까세요. 고품격 이현질이네요. 제가 좀 더 고품격 이간질을 하자면 이런 일이 쌓이면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상속받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변호사 알아보시고요. 훌륭한 변호사를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미리 좀 상속관계 아니 이게 의붓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거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갑자기 우리 이명 박형준 씨께서 불의의 일을 당한다든지 조현 씨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건가를 가지고 의붓아들과 친아들 사이에 큰 다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정리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렇지. 정필승을 선임하면 있잖아요. 의사가 한 명 따라와요. 그럼요. 건강관리도 해줍니다. 그 재판장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때 변호사가 호흡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응급조치가 가능하니까요. 정필승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 우리는 방송거리가 많아서. 근데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좀 언급하긴 했는데 경선 때 수강 신청을 받고 첫 수업날 후보됐다고 폐강시키는 내가 이걸 다시 또 가져온 이유가 진짜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에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냐. 진짜. 아니 이거는 수업 그 비슷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조국 장관이 수업도 하지 않는데 왜 교수로 등록이 돼 있냐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왜 받냐. 조국 장관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 규정이 그래요. 아마 박형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알바를 써서든지 고대 학생이라는 허울을 쓴 애들이 게시판과 학교에 직접 나타나서 그 난리를 치더니 동아대는 지금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자기 학교에서 시장 나간다는 사람이 수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수업을 빼먹었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 학생들은. 동아대 수준이 이렇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조국 장관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조국 장관은 지금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못하고 있죠. 사건 때문에. 네. 직무에서 이제 배제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돈 나온다 그랬죠. 대략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얘기들 군것질 수준 나오지. 500?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정말로 100만 원은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도 제가 안 알고 있게 돼요. 100만 원 미만이에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조민 씨는 한일병원 가서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부산대 입학 취소시키겠다고 전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족의 도리기 아니면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왜 박형준은 그대로 놔두냐고요. 의붓아들이든 치단들이든 다 같이 일어나야지. 왜 아빠는 의붓아들한테만 아파트를 사주냐 따져야 되고 의붓아들을 왜 나는 데리고 나가지 않느냐 방송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 나는 예. 떳떳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박형준 비리는 사실 어떤 구조에 놓여 있냐면 이명박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자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리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선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끝나서 당선되건 안 되건 이 사람은 맞아. 심지어 특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 부산 민심이 엄청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박형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이 강의의 제목이거든요. 석사는 그렇다 치고 박사과정 강의가 해외 직접 투자의 정치 경제 세미나입니다. 이거 본인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이거는 갑자기 자원이 막 생각나. 그러니까. 자원이 아, 생각난다고. 해줘야죠 교육 강의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새날과 저의 관계 비슷한 거예요. 이명박과 박형준의 관계는 새날이 있고 제가 저기 뭐야 계열사도 있듯이 걔들 묻히지 마. 이명박 계열사가 박형준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죠. 예. 박형준이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명박이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시장 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다고요? 탁월한 자질.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잔돈부터 큰 돈까지 챙길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땅은 그렇게 잊어버리나? 생각해봐. 도박업체 후원금으로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이야. 자기 보좌관이 거기서 뇌물 받아가지고 처벌됐어. 그 사람 다시 써. 그럼 누가 받았겠냐고. 대범한 남자들은 모을 수도 있습니다. 공범입니다. 자, 박형준 이야기 계속 할게요. 계속. 박형준이 당선돼도 할 거야. 알고 이분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질리지를 않아요.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분이야. 굉장히 훌륭한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남영희 대변인이 했던 말, 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선거에서 조광지철을 버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도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박형준은 저렇게 부동산에 비리가 나오고 하는 그 구조 속에는 돈 많은 부인이 있어. 근데 나는 모르지. 근데 돈 많은 부인을 만나서 조광철을 버린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 인용한 거죠. 왜냐면 지금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분들 주장은 조광지철을 버리고 조현지철을 만났다는 건가요? 아니 의혹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 갖고 이슈 파이팅도 하지만 저는 가장 더 정확한 건 1일 1비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저 사람 진짜 썩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은 꼭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